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내 앱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컨텐트 리졸버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소록이에요. 주소록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택 컨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택 컨트랙이라고 하는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주소록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내가 얻어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소록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얻어올 때 어떻게 얻어오면 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4가지 배울 때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4가지 중에 하나로서 배우셨죠?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앱들도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른 앱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이런 데이터들이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갖고 있고 자기 자신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앱들이 내 앱에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제공하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어떤 모듈이 있는 거고요. 이 모듈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때는요, 뭘 쓰냐면 여기는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서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이 제공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의 북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콜로그, 그 다음에 주소록, 컨택, 그 다음에 도큐먼트,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 파일 있죠? 미디어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미디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미디어 데이터들이 DB화돼서 안드로이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뭐라고 해요? 미디어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SMS나 MMS 같은 이 데이터는 API 19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PI 19부터 제공되는 SMS나 MMS 데이터, 그다음에 뭐 유저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한 단어들, 목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 때는요, 오소리티라고 하는 걸 정의해가지고, 그 오소리티를 URI, 오소리티라는 걸 정의한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URI들을 정의하고, 그 타입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쿼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 다음에 온크리에이트, getTyp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알아보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것을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하면요, 컨텐트 프로바이더 데이터를 갖다 얻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려면 데이터에 뭘 알아야 되냐면 URI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URI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 있죠? URL 플러스 URL을 갖다가 우리가 URI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URI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쿼리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URI라는 거 앞에서 했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URI라고 해가지고
앞에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URI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소스, 자원에 부여하는 ID를 갖다 우리가 URI라고 하고요. 이제 URN하고 URL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URL 같은 경우에는 편지에는 주소 같은 거, URN 같은 경우에 이름 같은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URI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쓰는 거죠? 우리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URI인 거죠. URL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는 프로토콜 또는 스킴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오소리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오소리티. 그래서 오소리티는 호스트, 포트 뭐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제 유저 인포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패스라고 부르고 요 밑에를 갖다 이제 쿼리 파라미터 이렇게 이제 명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도요, 똑같이 URI를 씁니다. URI.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일 경우에, 이 프로토콜 또는 스킴을 뭐를 쓰냐면 컨텐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앞에 컨텐트로 시작되는 URI는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다. 이런 뜻이에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소리티. 오소리티는 앞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소리티는 뭐냐면 데이터 제공자가 누구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제공자가 주소록이면 컨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택이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RI를 알게 되면은 이 UR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획득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이 URI를 알아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소록에 대한 URI 또는 미디어 스토어에 대한 URI, 기타 등등의 URI를 알면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get type 해가지고 넘겨받는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컨텐트 타입. 보통 이제 마임 타입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컨텐트 타입은. 예. 마임 타입하고 컨텐트 타입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얘가 컨텐트에 대한 이 마임 타입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컨텐트 타입도 했었죠. 네트워크 할 때. 예. 얘는 뭐냐면, 텍스트가 아닌 여러 가지, 텍스트나 아스키 코드가 아닌 데이터들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입과 파일 포맷. 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입이 오디오냐, 비디오냐, 텍스트냐, 뭐 어플리케이션이냐, 뭐 이런 것들. 파일 포맷이 JSON이냐, XML이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마임 타입을 만들죠. 마임 타입을 알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마임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타낼 때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뭐냐면 URI와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도요,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URI라는 거 가지고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get 타입이라는 거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타입을 get 타입을 통해서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는 컨텐트 리졸버예요. 컨텐트 리졸버.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에는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쿼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와 같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는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컨텐트 리졸버를 획득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컨텍스트에 보면 get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컨텐트 리졸버라는 함수를 통해서 컨텐트 리졸버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리졸버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서버 동기화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컨텐트 리졸버를 사용합니다. 뭐 이제 싱크라든지 싱크 어댑터를 이용해서 싱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의 기능을 정리해서 보면요.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벌크 인서트라고 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어플라이 배치는 여기다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담아놓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고요. 타입을 얻어온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 놓고요.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있는 기능을 갖다 내가 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여기 콜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콜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어떤 기능들, 컨텐트 프로바이더 기능을 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컨텐트 리졸버가 있는 앱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요.
작은 데이터들은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데 큰 데이터 같은 게 이렇게 주고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넘겨줘요. 그럼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거나 뭐 이제 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뭐 이제 다양한 이런 API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또 하나 기능은 뭐냐면 이제 여기 컨텐트 리졸버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서버나 이런 거랑 동기화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이제 보낸다든지 내려받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동기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주소록 같은 경우 구글 주소록하고 동기화가 되죠. 그래서 구글 주소록에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단말에도 저장이 되고요. 단말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구글 주소록에도 저장이 되죠. 이런 동기화 작업을 할 때 그 동기화를 갖다 시행하는 걸 누가 해주냐면 컨텐트 리졸버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컨텐트 프로바이더 주소록 데이터가 바뀌면 그 바뀐 걸 알고 싶어요. 예. 여러분 파일 바뀌면 파일 바뀐 걸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했었죠? 파일 옵저버라는 걸 등록했었죠. 그래서 파일 옵저버라는 걸 등록해 가지고 그 파일 옵저버로부터 내가 이제 파일이 변경된 거 감시했었잖아요. 똑같이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변경된 걸 알고 싶으면요. 컨텐트 옵저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트 옵저버를 갖다 등록을 해놓으면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그걸 갖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주소록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제공되는 주소록 데이터를 내가 컨텐트 리졸버를 가지고 얻어오는 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주소록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아봐야 돼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택 컨트랙이라고 불러요. 컨택 컨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택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컨택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뭐가 정의되어 있냐면 주소록 데이터의 다양한 URI, 그 다음에 테이블명, 필드명 등이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컨택 컨트랙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명, 필드명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어떻게 했었죠? 상수로 정의해가지고 상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컨택 컨트랙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사용하는 테이블명이라든지 필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조금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내가 주소록에서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택에 가지고 있는 컨택이라고 하는 주소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요, 로우 컨택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로우 컨택이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우 컨택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주소록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하면 로우 컨택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인 거예요. 이 테이블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는 로우 컨택이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뭐 구글 주소록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주소록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단말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의 데이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계정별 데이터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계정별 데이터 중에서 내가 구글에 있는 연승이기든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연승이기든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머지를 해요. 머지를 해서 컨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컨택이라는 테이블에다 주소록을 추가를 해놔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지는 주소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소록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추가는 못하고 이건 누가 하냐면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택 애그리게이터라는 게 있어요. 컨택 애그리게이터가 요 롱 컨택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머지를 하는 거예요. 롱 컨택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지를 해서 이렇게 주소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소록 데이터를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것 좀 생각을 해보면 전화번호가 한 개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추가할 수 있죠. 10개든 20개든. 그럼 뭐 여기 필드로 뭐 전화번호가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동적으로 추가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동적으로 추가가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적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별도의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자, 내가 요 레코드의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타입은 전화번호야. 그리고 데이터는 이 값이야. 그 다음에 내가 요거에 사용하는 데이터인데 나는 이름이야. 그리고 데이터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하고 이 테이블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인을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테이블이 컨택, 그 다음 로우 컨택,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택에 있는 테이블들인데요. 앞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테이블에 데이터, 이제 주소록 데이터를 넣으려면 이제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계정별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어카운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계정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어카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쟤는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폰 쓰려면 맨 처음에 뭐 하죠? 구글 주소록 등록하죠. 구글 계정 등록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카운트 매니저 들어가가지고요. 계정 관리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계정들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정을 거기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추가되면 그 추가된 계정들이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소록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 계정에 등록된 데이터, 네이버 계정에 등록된 데이터 또는 뭐 단말에 등록된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계정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터에서 컨택 애그리게이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실제 주소록이죠. 실제 주소록 테이블인 컨택,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로우 컨택, 그 다음에 데이터, 지금 로우 컨택에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집 주소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터에 의해서 컨택 테이블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컨택 테이블의 아이디가요. 이게 변하지 않는 키로서 동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면 예전에는 5번에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넣어놨었어요. 근데 애그리게이터가 다시 애그리게이션 하다 보니까 5번이라는 거에 있는 걸 갖다 계속 쓸 수 없어가지고 지워버리고요. 이제 홍길동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15번으로 이렇게 바꾸고 15번에 또 홍길동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넣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키라는 걸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 키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키 없이 얘를 참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룩업 키라고 하는 값입니다. 룩업 키. 그래서 룩업 키라고 하는 이 값을 이용해가지고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주소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데이터를. 그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 URI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URI는 데이터를 내가 참조할 때 쓰는 게 URI라고 그랬죠. 근데 검색할 때 사용하는 URI도 있어요. 그 검색할 때 사용하는 URI를 뭐라고 하냐면 필터 UR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컨택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네. 이제 테이블 구조를 보면 이렇게 컨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 컨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로 컨택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쓰는 거죠. 로 컨택이라는 로 컨택이라고 하는 걸 참조를 하고요. 로 컨택에는 컨택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데는 컨택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뭐 이런 방식, 로 컨택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컨택 컨트랙의 이제 클래스들을 좀 알아보면요. 컨택 컨트랙에 보면 컨택이라고 해서 컨택 테이블을 나타내기 위한 컨택 테이블의 각종 상수들이 있죠. 이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컨텍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컨택이라서 로우 컨택 테이블을 나타내는 이런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주소록을 검색할 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이제 폰 룩업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래스, 아까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나타내는 상수들이 정의되어 있다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데이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 데이터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마임 타입이 있는데 타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만약에 전화번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타입이 이름이다 그러면 이름 값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타입이 이메일이다 그러면 이메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필드명이 있을 건데
뭐 전화번호니까 전화번호에 대한 필드명 따로 있고, 이름은 이름에 대한 필드명 따로 있고, 이메일이면 이메일에 대한 필드명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테이블에 필드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 테이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너럴하게 필드명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타입 같은 건 별도로 있고요. 예, 타입 같은 거 있고, 로 컨택 아이디, 뭐 이런 아이디들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 1, 2, 3. 근데 내가 데이터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뭘 알 수 없어요. 전화번호일 때 전화번호가 여기 적혀 있는 건지 여기 적혀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커먼 데이터 카인드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제 상수값에 대한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폰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폰에 전화번호를 뭐 예를 들어 넘버다 그러면, 넘버는 예,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 1에 저장돼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상수로 정해 놓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이름을 보는 거니까요. 아, 그럼 넘버라고 해가지고 참조하면 데이터 1에서 읽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수값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 커먼 데이터 카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커먼 데이터 카인드.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닉네임, 전화번호, 사진, 그 다음에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웹 주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필드들이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뭐 디스플레이 포토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소록을 가져오기 위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소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빗 데이터죠. 핸드폰을 사용하는 개인의 프라이빗 데이터를 갖다가 아무 데서나 접근해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이 데이터 쓸 건데 예, 이 앱이 이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접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유즈 퍼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유즈 퍼미션으로 리드 컨택이라고 하는 이 퍼미션을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주소록을 갖다가 추가를 한다, 이 앱이. 그러면 라이트 컨택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 데이터는 이제 주소록 데이터에 대한 URI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소록이니까 어떻게 보면 컨택 밑에 컨텐트 URI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소록에서 뭔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필터 URI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 데이터가 컨택에 있는 컨택 URI가 아니라 룩업 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룩업 키를 사용할 때는 룩업 URI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검색을 할 때는 폰 룩업에 필터 URI라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록의 상수는 주소록의 필드명은 다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컨텍스트 밑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어디서 얻어오냐면 데이터 클래스의 컨텐트 URI를 이용해서 얻어오면 됩니다. 컨텐트 URI를 통해서 얻어오면 되고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얻을 거냐는 마임 타입을 보고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얻을지 결정하면 되고요. 마임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 필드명은 커먼 데이터 카인드에서 읽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소록을 추가할 때는 어카운트 매니저에서 어카운트를 얻은 다음에 로 컨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돼요. 로 컨택을 하나 추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 클래스에다가 추가해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소록 추가하는 거는 알아보지 않고 읽어오는 것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소록 읽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유즈 퍼미션에 리드 컨택 해서 퍼미션을 이렇게 선언을 해줬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읽어올 건데요.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쿼리를 날릴 거예요.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쿼리를 날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컬럼명 필요하잖아요. 컬럼명. 뭐뭐 갖고 오겠다 이런 컬럼명 필요한데 그 컬럼명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예, 프로젝션,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래서 프로젝션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컨택에 언더바 아이디 이거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커서 어댑터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얻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룩업 키라고 하는 걸 얻어오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어오려고 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셀렉션 해가지고 조건문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있으면 셀렉션 아규먼트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셀렉션 아규먼트 안 쓸 거고요. 자, 셀렉션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네임이 널이 아니고 empty가 아니면 예,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소트 오더는 어떻게 하냐면 디스플레이 네임을 자 콜레이트 로컬라이즈드 AS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콜레이트 로컬라이즈드 즉 로컬에서의 오름차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 A보다 가를 먼저 나오게 이렇게 정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정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는 심플 커서 어댑터 앞에서 배웠던 거 쓸 거고요. 심플 커서 어댑터에 예, from은 예, 디스플레이 네임을 갖다 어디다 할 거냐면 텍스트 뷰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쓸 거다라고 해가지고 심플 커서 어댑터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검색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검색하는 거를 예. 자, 키워드 있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키워드가 자 텍스트 체인지 리슨 해가지고 텍스트가 변경되면 그 키워드 갖고 오고의 키워드 갖고 온 거 가지고 서치 컨택 해서 컨택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할 때는요 키워드가 들어왔고요. 자 이제 내가 검색하려고 하는 주소록의 URI는 컨택에 컨텐트 URI라고 하는 얘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키워드가 있으면 이 키워드로 검색한 걸 쓸 거예요. 검색이니까 뭘 써야 돼요? 필터 URI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뭘 쓰냐면 필터 URI를 쓸 건데 필터 URI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검색어를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URI.with appended path 해가지고 필터 URI 뒤에다가 검색어를 붙일 건데 뭐 이게 언어를 그냥 쓸 수는 없고요. URI로 인코딩 해가지고 보내야겠죠? 예. 이게 문자잖아요, 문자? 문자는 뭐 캐릭터 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코딩 해가지고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URI 뒤에다가 내가 검색어를 붙여서 이렇게 URI를 생성한 겁니다. 자, 만약에 키워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냥 쓰게 되니까 전체 주소록이 불릴 거고요. 만약에 키워드가 있으면 필터 URI 뒤에 키워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URI를 만들었으니까 쟤랑 일치되는 그런 주소록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URI를 만들었고요. 이제 URI 이용해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은요. get 컨텐트 리졸버 해서 컨텐트 리졸버를 갖고 오고요. 검색하는 게 이제 쿼리니까 쿼리 이렇게 해준 다음에 첫 번째 인자는 URI가 들어갑니다. URI. 그래서 URI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컬럼명 프로젝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셀렉션 검색 조건. 예. 그 다음에 셀렉션에 들어가는 셀렉션 아규먼트. 그 다음에 소트 오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뭐가 넘어오냐면 커서가 이렇게 넘어와요. 자, 이제 저 커서 이용해가지고 심플 커서 어댑터에서 사용하니까요. 체인지 커서 해가지고 커서에, 예, 커서를 심플 커서 어댑터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소록이 검색돼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소록을 검색해서 그 결과를 내가 얻었어요.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예, 주소록 데이터 이렇게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딱 선택하면 얘에 대한 전화번호를 얻고 싶어요. 또는 사진을 얻고 싶어요. 또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얻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이 데이터는 어디 있죠?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가 딱 선택했을 때 뭐를 읽어야 되냐면 룩업 키를 읽어야 돼요. 룩업 키를. 네. 아이디가 아니라 룩업 키를 쓴다고 그랬죠. 룩업 키를. 또는 컨택 아이디를 쓸 수도 있어요. 컨택 아이디를. 뭐 여기서 딱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바뀌진 않겠죠? 그러니까 컨택 아이디를 써도 됩니다. 애그리게이터가 애그리게이션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내가 보관할 때만 룩업 키를 이용해서 보관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컨택 아이디를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컨택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컨택 아이디를 가지고서요.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그래서 화면에 내가 필요한 전화번호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와 가지고 보여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션으로 뭐 할 거냐면요. 언더바 아이디, 그 다음에 마임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 1, 데이터 14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너럴한 데이터 필드 명이고요. 이게 이제 마임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정보가 바뀝니다. 얘들에 대한 정보가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얘는 스트링이고요. 얘는 이제 인트 값이 들어가 있는 필드예요. 인티저 값이 들어가 있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임 타입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바꿔서 읽을 거예요.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컨택 아이디, 데이터의 컨택 아이디가 내가 그 갖고 온 컨택 아이디랑 같으면 이런 데이터를 읽을 거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소팅은 뭐로 할 거냐면 마임 타입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얘도 똑같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쓰는데요. 이번에는 얘는 뭘 쓸 거냐면 뷰바인더를 쓸 거예요. 뷰바인더를. 뷰바인더에 매핑을 할 건데요. 그래서 컬럼이 마임 타입이면요. 마임 타입을 읽어와 보고요. 마임 타입이 스트럭처드 네임,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름으로부터 디스플레이 네임을 내가 얻어올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네임이요. 데이터 1입니다. 데이터 1. 그래서 데이터 1에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갖고 와가지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임 타입이 만약에 포토면 포토일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포토에 필드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요. 포토에 필드 아이디를 갖고 올 거예요. 여기 있는 필드 아이디 있는데 이게 데이터 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출력하는 뭐 이렇게 갖고 오면 포토의 아이디를 가지고 포토 그 URL 만들고요. 그 URL을 가지고 사실은 포토를 불러오고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포토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소스로 그냥 간단하게 찍은 거예요. 데이터를 얻어올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이렇게 얻어올 수 있고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를 룩업 키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데이터에 룩업 키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아규먼트에 룩업 키 넣어가지고 컨텐트 리졸버의 쿼리에 컨텐트 데이터의 컨텐트 URI 프로젝션 셀렉션 아규먼트 소토 돼가지고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마임 타입 매핑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어떤 테이블을 이용한다? 데이터의 컨텐트 URI를 이용한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가지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컨텐트 리졸버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다른 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다른 앱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URI라는 걸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획득할 수 있다. 컨텐트 리졸버에는 쿼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컨텐트 리졸버의 쿼리에는 URI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셀렉션 아규먼트, 그 다음에 소토도 넣으면 커서를 넘겨받아서 그 커서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이라고 해서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는 컨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 밑에 로우 컨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로우 컨택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었고요.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다? 로우 컨택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 마임 타입별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들이 로우 컨택의 아이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첨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 컨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록 갖고 오기 위한 것들을 해봤죠. 그래서 주소록을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컨택의 컨텐트 URI나 그 다음에 룩업 UR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필터 URI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검색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다? 데이터의 컨텐트 URI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얻어온다. 그리고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반드시 유즈 퍼미션에서 리드 컨택이라는 퍼미션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